제 이야기 듣다 보니까 너무나 평범하지 않은 교육을 한 제가 좀 또라이 같죠?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 책동이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두 개가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 너무 독특하고 너무 특이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너무 일반적이지 않은 교육을 한 사람인 것 같아서 조금 이상하게 보이거나 나아가 거부감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은 내처럼 해라, 나를 벤치마킹 해라, 나를 멘토로 삼아라, 그리고 나를 따라 해라, 뭐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요. 저의 지난 19년간의 두 아들을 키운 경험들을 들어보시고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저렇게 아이를 키우시는 분도 있구나, 뭐 저래도 큰일은 일어나지 않는구나, 그렇게 참고용으로 들으시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제 이야기 끝에 저의 경험을 그대로 따라해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만, 왜 제가 독특한 걸 알고 있으니까요.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걸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의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 책동이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메시지는 우리 책동이들이 소중한 자녀를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끝까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일전에 앞에 영상에서 19년 동안 두 아들을 키우면서 제가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그때 언급하지 않은 것들도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느 엄마들과는 다르게 하지 않았던 것을 읊어드릴 건데요. 좀 생각나는 대로 두서없이 말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을 때 대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서 맥락 없이 그냥 떠오르는 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19년 동안 그 어떤 학원도 보내지 않았고 집에서 엄마표로도 특히 수학을 따로 가르친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렇다 보니 제가 하지 않았던 게 뭐겠습니까? 아이가 푼 문제집을 보통 엄마들이 채점을 해주시지요. 정답지 같은 거 떼놨다가 아이가 풀고 나면 그 정답지를 엄마가 들고 와서 채점을 해주시지요. 그죠? 그리고 틀린 것을 풀게 하고 오답 노트도 만들고 틀린 문제를 친절히 다시 설명도 해주시지요. 저는 그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책육아에 올인했지 않습니까? 오로지 공부는 뒷전이고 책육아에 올인해서 책육아를 성공하리라, 책을 읽는 아이들로 키우리라, 거기에 99%를 올인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는 게 뭐냐면 두 아이들에게 인문고전을 따로 읽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인문고전책 너무 좋지요. 초등용 인문고전도 우리나라에는 출판사별로 참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영유아기 인문고전이든 초등 인문고전이든 중등용 인문고전이든 인문고전을 따로 서치하고 따로 빌리고 읽도록 유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 어릴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한자를 시키시는 분들 많으시지요. 그리고 한자는 급수시험이 있습니다. 그죠? 자녀 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자 교육을 따로 시키고 급수시험도 치지요. 저희 아이들 어릴 때도 한자는 핫했습니다. 정말로 주변에서 한자를 안 시키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는데, 그 당시에도 저는 한자를 시키지도 않았고, 뭐 시키지 않았으니 급수시험은 볼 일이 없었겠지요. 또 저희 아이들 어릴 때 진짜 붐이 일어났던 게 뭐냐면 코딩이었습니다. 정말로 주변에 코딩 안 시키는 사람이 드물 정도로 붐이 일었을 때인데요. 그때 코딩도 안 시켰고요. 또 줄넘기도 이제 급수 같은 거 따지 않습니까? 그죠? 줄넘기도 안 시켰고요. 두 아들을 키우면서 그 흔해 빠진 태권도도 안 보냈으니까 말 다 했죠. 뭐 줄넘기를 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아마 안 믿으실 것 같은데요. 제 양심에 손을 얹고 1도 거짓 없는 진실인데요. 두 아들을 초등시기, 중등시기, 고등시기까지 아이의 교과서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들춰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는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알람장은 스스로 보고 스스로 체크해서 준비물을 챙겨가도록 교육을 시켰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알람장을 보지 않습니다. 엄마가 해줘야 되는 것이 있다면 네가 엄마에게 알려줘라고 저는 말을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는 아이들 시험 기간도 몰라요. 초등학교는 뭐 내일 단원평가를 칩니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중고등학교는 공식적으로 시험 일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따로 시험 기간을 챙기거나 체크하거나 그 시험 기간을 염두에 두고 아이에게 좀 공부에 대한 푸시를 하거나 전혀 없었습니다. 아이가 말하지 않으면 저는 시험 기간인지도 몰라요. 저 공부를 좀 평소보다 많이 하네 싶으면 여지없이 그때가 시험 기간이더라고요. 아니면 아이들이 엄마 내일부터 시험 기간이다, 밥은 이렇게 해줘라, 간단하게 차려줘라, 그렇게 말을 해서 저는 시험 기간인 걸 압니다. 시험도 이럴진데, 자,
중학교 가면 수행평가가 너무 중요하지요. 수행평가가 40%가 시험에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수행평가가 어떤 게 나왔는지, 내가 도와줄 건 없는지, 혹은 또 내가 도와준다든지, 저는 큰아이 중고등학교, 작은아이 중고등학교 그 긴 시간 동안 수행평가의 숫자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유의 문제들이 나오는지도 모르고 아이들이 어떻게 숙제를 해갔는지도 전혀 모릅니다. 그죠? 잘해갔을 거라 믿으면서 아니어도 할 수 없고 저거 숙제지 않습니까? 저거 수행평가고 저거 시험입니다. 저거 인생입니다. 엄마는 엄마 자리에서 뭐 조언할 게 있으면 좀 조언해주고 뭐 생활적인 부분에서 뒷바라지 해주고 맛있는 밥 해주고 뭐 저는 딱 그것만 했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까지만 들어도 참 기가 차지요.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끝까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당신에게 꼭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람장을 제가 따로 챙겨보지 않다 보니 시험 기간도 모르지만 학사 일정도 몰라요. 뭐 소풍 가는 날, 뭐 운동회 날, 진짜 제가 큰아이가 중학교 때였나요? 제가 친구를 통해서 내일 운동회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강아 내일 운동회야? 하니까 운동회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운동회라고 해서 뭐 해줄 건 없지만 내일 운동회가 있다라는 사실을 제 친구를 통해서 들으니까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그 정도로 학사 일정도 전혀 전무했던 사람입니다. 좀 또라이 같죠? 요 항목들에 대한 자세한 얘기들은 앞으로 제가 유튜브에서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이들 무슨 검사들이 많잖아요. 뭐 웩슬러 검사, 지능 검사, 뭐 이런 검사들이 사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중고등학교 올라오시면 학교에서 시행하기도 합니다. 저는 뭐 제 개인적으로 이런 검사들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학교에서 시행한 검사에서 이 결과지가 집으로 날라오는데요. 사실은 그것도 크게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대충 이런 검사를 했나 보다 하는 거지 그 항목들을 꼼꼼하게 읽지 않았어요. 그 이유도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두 아들을 키우면서도 그런 유의 검사들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유일하게 한 사교육이 피아노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피아노는 장장 10년을 보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시작해서 고등학교 때까지 했으니까요. 10년을 다녔는데요. 그 10년 피아노를 하는 동안 그냥 학원만 다녔지 한 번도 콩쿨 대회를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책육아와는 별개로 저 또한 두 아들이 스카이를 가기를 바라는 엄마지만 입시 정보를 따로 배우려고 좀 정보를 찾아 헤매거나 공부를 하거나 관심 있게 들여다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아이가 스카이 떨어졌을까요? 저는 두 아들이 스카이를 가기를 부모로서 당연히 원하지만 저는 철저하게 공부는 스스로 해야 한다는 정말로 똥꼬집이 있는 거지요. 부모의 정보력과 뒷바라지가 있다면 조금은 수월하게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저만의 철저한 확고한 교육 철학이었습니다. 지 인생이니까 지가 입시 정보를 찾고 거기에 맞는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해서 스카이를 가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나는 우리 아이들이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가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다. 그것이 제가 가진 교육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는 어떻게 했느냐? 방학 스케줄은 따로 있었느냐? 라는 질문을 정말로 많이 하시는데요. 자, 방학이라고 제가 달랐을까요? 방학이 보통 한 달, 겨울방학은 2달 되지 않습니까? 그 2달 동안 아무 스케줄이 없었어요. 방학 때는 아이가 학교를 안 가서 하루 종일 시간이 널널하니 그 시간에 좀 다른 계획이 있었을까? 아니요. 그냥 아무 계획 없습니다. 그냥 눈 뜨면 놀고 아들이 둘이니까 저끼리 놀고 또 놀다가 심심하면 책 한 권 보고 밥 먹고 또 놀고 또 심심하면 책 한 권 보고 간식 먹고 또 놀고 저녁 먹고 놀고 책 보고 먹고 뭐 그렇게 하루가 너무 심플한 거죠. 뭐 이렇게 영유아기 초등 6년 중고등학교까지 방학 때도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심플하고 할 게 없다 보니 책을 수시로 집어들었다고 보셔야 되겠지요. 저는 또 책에 미쳐 있는 사람이었고 책 읽는 아이들로 컸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강렬한 바람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걸로 만족을 했던 겁니다. 자, 저의 기괴한 교육은 이까지 하고요. 더 했다가는 정말로 저를 좀 쌍또라이로 보실까봐 이까지 하고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책동이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2가지가 있다고 했지요. 첫 번째는 소신입니다. 소신.
교육 소신입니다. 지금 제가 읊었던 것들이 정답이다, 내게 맞다, 닥치고 나를 따르라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했던 것들이 타인한테 해를 끼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자식 내가 교육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내 교육 철학대로, 내 양육 철학대로, 내 교육 소신대로 치사 선택해서 그것을 내 아이에게 적용한 겁니다. 물론 저도 완전히 길을 막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육아서 첨본을 읽었지 않습니까? 그 첨본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취합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긍이 되는 것들은 적용하고, 자, 수긍이 되는 게 뭐 있었습니까? 책, 독서를 해야겠다. 글로벌한 세상에 영어 하나는 해야겠다. 그래, 악기가 사람 정서에 그렇게 좋을 텐데 악기 하나는 해야겠다. 제가 육아서를 읽으면서 제가 치사 선택한 것은 이 세 가지였죠. 그리고 내가 이것은 안 할란다, 이것은 하지 말자, 이것까지 하면은 요 세 개의 지장을 주겠다 등등 제 육아 철학과 소신에 따라서 가지치기를 한 겁니다. 자녀 양육에 정답이 없습니다. 하면 좋은 것들은 너무 많습니다. 이것도 하면 좋고 저것도 하면 좋고, 한 개를 하는 아이보다 10개를 하는 아이가 낫고 10개를 하는 아이보다 100개를 하는 아이가 훨씬 더 다재다능하겠지요. 그 아이가 그것을 잘 수용한다면.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과나무에 100개의 열매가 있으면 모타리가 작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가지치기를 해줍니다. 그 100개가 열렸다, 50개는 솎아내줍니다. 그 나머지 50개의 영양분을 받아서 씨알이 커지게끔 농부들은 과실수는 다 가지치기를 해줍니다. 욕심이 나서 가지치기를 하지 않고 100개를 다 뒀다, 그 100개가 모타리가 작은 거는 철이 없는 사실입니다. 뿌리에서 올라오는 영양분이 100이라는 건 정해져 있는데 100개가 나눠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운동선수들이 왜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을 가지치기 하고 왜 운동에만 올인합니까? 음악 하시는 분들은 왜 어릴 때부터 그 음악 한 개에만 몰입하십니까? 그 한 개에 모든 에너지를 넣어서 잘하기 위함이지요. 그것의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고 그것의 독보적인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지요. 그건 너무 진리에 가깝습니다. 여러분들 왜 책육아 이야기 저에게 들으러 오시고 저를 왜 신뢰하십니까? 제가 책육아만 15년을 팠기 때문이죠. 오로지 외길 인생 15년 책육아만 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시커먼 두 아들을, 더군다나 TV에 중독이었고 책을 너무 싫어하던 두 아들을 가난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을 7년 다니면서 저렇게 책을 읽는 아이로 만들어 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의 전문성을 신뢰하시는 겁니다. 그죠? 신뢰 안 하십니까? 원싱입니다. 원싱. 자각설하고 소신을 가지십시오. 당신만의 교육 소신을 가지십시오. 당신의 소신을 믿고 따라가십시오. 결국 이 수많은 교육 정보들 속에서 선택해야 되는 건 당신입니다.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잖아요. 옆집 엄마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고 지시해 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애가 다르고 당신이 다르고 당신이 가진 가정 환경이 다른데 어떻게 그 엄마가 가르쳐 주는 대로 그대로 따라 하실 수 있습니까? 따라 한들 그 엄마의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당신의 교육 소신을 가지고 선택하고 밀어붙이십시오. 나중에 잘못되면 어떡하냐고요? 잘못되면 할 수 없죠. 뭐 어째 우리의 영역이 아닌 거를. 자, 보세요. 저는 우리 두 아이들에게 운동을 안 시켰더니 지금 운동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또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두 아들을 키우면서 명제를 한 번도 또 안 먹였었네요. 그래서 그런지 키도 좀 작아요. 그리고 피아노 콩쿨 대회를 안 나가서 그런지 피아노 실력도 그렇게 월등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제가 제 소신껏 했으나 제 소신의 선택이 지나고 보니 좋은 결과를 못 이룬 것도 너무 많습니다.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책은 또 얻었으니까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는 것, 그것이 인생이지요. 자, 두 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는 제가 좀 많이 말씀을 드려서 짧게 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입니다. 선택과 집중. 아이를 키우면서 이 아이에게 가르치고 싶은 교육은 정말로 수십 가지 수백 가지입니다. 그거 다 시킬 수도 없습니다. 아이가 다 소화할 수도 없고 부모의 경제력이 그 정도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뭐 되는 집은 하시든지요.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육아서를 통해서 정보는 많이 취합하십시오. 그리고 소신 있게 선택하시고 그 선택한 것에 집중하셔서 긴 시간 오셔야 됩니다. 어떤 가치 있는 결과를 얻기까지 그 결실이 한 달 만에 1년 만에 당신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주어진다면 그것을 우리가 성공이다 혹은 결실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겠지요. 성공, 결실, 열매 이런 것들은 긴 인고의 시간을 거친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과도 같은 겁니다.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선택과 집중하고 시간을 가지고 좀 지그시 오십시오. 특히 자녀 교육은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봅시다.